안녕하세요. 최소연입니다. 매일 보는 직장 동료나 친구가 나 우울해, 나 사실 우울증 있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동료나 친구가 우울증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우영섭입니다. 교수님, 사람은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만 실제로 우울증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매일 보는 동료나 친구가 우울한 증상을 보이거나 나 우울증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우울증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기분이나 생각, 그리고 신체적 상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와중에 심한 몸살에 걸려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 연락 오는 것도 귀찮고 뭘 해보려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머릿속에는 계속 걱정만 들고 입맛도 없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냥 누워서 쉬는데 가족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게 우울증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을 그려보니까 듣기만 해도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막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과 도움이 안 되는 행동, 이런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우울증 환자들을 대할 때는 우선 인내와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력 좀 해라. 정신과 약 먹으면 끊기 힘들다. 이런 그 우울증에 대한 편견과 비난은 피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약함, 게으름, 이런 것들과 묶어서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작은 성취라도 이루었을 때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넘겨짚지 말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속도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는 스스로 이미 위축돼 있고 자책하고 있기 쉬운데요. 이때 포기하거나 무언가 시도조차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럼 직장에서 동료나 친구가 나 우울해서 그러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행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청, 공감, 그리고 비밀 유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청하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충분히 듣기도 전에 내 생각엔 말이야 하면서 이제 판단하지 않고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공감하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를 상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는 것인데요. 이때 지나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 내용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상대가 신뢰를 쌓고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청, 공감, 비밀 유지.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업무가 변경돼서 힘들어하면서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힘내라. 앞으로 더 힘들 일 많다. 많이 힘들면 술 마시고 아니면 운동을 해라. 나는 힘든 일 있으면 등산 가는데 그럼 괜찮아지더라.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등산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점이 힘든지 그리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경청해주고
아, 우울하고 힘들 수도 있겠구나. 나도 예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너는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근데 너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라고 반응을 해준다면 상대방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우울증 환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나 우울증이야 하고 얘기를 했다가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한 차례 이상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을 정도로 취약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울해 보이긴 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먼저 밝히기 전까지는 걱정하면서 우울하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요. 무언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못하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날 환자로 보고 사람들이 날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동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공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난 꼭 도와주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하면 네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사소한 칭찬이나 격려 이런 것들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그 업무상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겠죠. 일상적인 일이나 업무도 우울증 상태에서는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에서 좀 배려를 해서 업무량을 좀 조절해 준다든가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이 막 무한정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죠. 주변의 관심과 배려,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들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도 나도 중요한 이 직장의 일원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동료의 사생활을 항상 존중해주고 개인적인 것들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교수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환자들이 별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정이 변화를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감정을 내가 꼭 100%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환자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을 때 주변 사람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환자가 감정이 안정되었을 때 창피해한다거나 미안해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좀 많이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심하게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보여서 좀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차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영석 교수님과 함께 동료나 친구의 우울증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동료와 친구를 보듬어 준다면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늘 맑은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최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